예,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의 특징과 원인,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예. 자, 오늘 아침 출근길 많은 분들이 이제 껴입을 수 있는 옷은 다 껴입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정도로 춥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차가웠던 것 같아요. 일단 최저 기온도 경신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서울이 영하 11.8도 기록하면서 올겨울 최저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예. 오늘은 영하 14.4도를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이 최저 기온이 경신됐습니다. 그밖에 강원 산지가 이제 영하 23.8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영하 20도를 밑돌았고요. 예. 역시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최저 기온을 또 한번 경신하게 됐습니다. 대관령도 영하 19.6도 기록하게 됐고요. 철원이 영하 18.6도, 그다음에 경기도 파주가 영하 17.7도, 충북 제천 영하 16.7도. 대부분 이제 충청 이상 지역들, 그러니까 중부 지역 대부분에서는 영하 15도를 밑도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 있겠고, 예. 우리가 이제 초속 한 5m가 넘는 굉장히 큰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실제 온도보다도 5에서 한 10도가량 더 낮은, 그래서 체감 온도는 이 중부 지방에서 영하 20도에 가까운 굉장히 큰 한파를 보였습니다. 지금도 경기와 강원, 충북 지역, 그다음에 경북 지역에는 한파 경보, 기온이 이제 영하 15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고 단계죠. 그래서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중부 지방, 경북, 전북 많은 곳에도 여전히 이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상청 홈페이지나 또는 포털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내려져 있는 특보 상황을 좀 보신다면 이 겨울에 내릴 수 있는 모든 특보가 다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 지역 많은 곳에 한파특보 내려져 있고요. 예.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 내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찬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에서 건조경보나 주의보 내려져 있고 예. 해상을 중심으로는 역시 이제 풍랑특보, 그다음에 서해안 지역은 대설특보. 그래서 겨울철에 보일 수 있는 모든 날씨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서해안의 대설특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밤새 서해안과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대설이 쏟아져 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파와 대설이 동시에 함께 오는 경우가 있나요? 예, 우리가 이제 그 12월 달에 전형적인 이 겨울 날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파가 그러니까 한반도의 어떤 한기의 중심이 북서쪽에 머물게 되는 것이 이제 12월 달에 해당이 되겠고요. 북서쪽에서 이 차가운 공기들이 내려올 때 바다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해나 동해를 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수온은 영상권입니다만 상공은 영하 30도에서 40도에 달하니까 그 기온 차이가 이제 40도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에 굉장히 많은 수증기들이 찬 공기를 만나면서 비구름이 눈구름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강한 북서풍을 타고 이제 서해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은 어떤 서해안으로 그래서 광주라든지 대전 또는 영광 이런 지역들의 대설에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 동해에 만들어진 눈구름은 역시 이제 북서바람을 타고 울릉도나 독도 쪽으로 가서 역시 이제 폭설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서해안 지역에는 10에서 한 20cm가량 밤새 눈이 쏟아지게 됐고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까지도 많은 지역들에서 눈이 좀 내리겠고요. 이후에 좀 잦아들다가 내일 또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또 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서해안 지역, 제주 지역에서는 눈이 또 밤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번 12월 초인가요? 한파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겨울 정말 추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북극 냉기라고 해야 됩니까? 갑자기 이렇게 자주 추워지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사만사원이라는 건 이제 옛말이 된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네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북극 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것이 이제 한반도가 속한 중위도에서 한파가 이제 일어나는 원인이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리저기압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전리 이제 분리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기압이 분리가 됐다. 그러니까 찬 공기가 어디서 떨어져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북극 쪽에서의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상공에 불고 있는 굉장히 차가운 바람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평행으로 불어야 되는 찬 공기가 약해지다 보니까 뱀처럼 또는 이제 파도처럼 사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북쪽에 어떤 저기압이 떨어져 나와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차가운 공기의 성질을 가진 공기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극 쪽에서의 굉장히 찬 바람들이 떨어져 나와서 한반도 이제 북동쪽에 머물게 되고 저기압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면서 몽골 쪽이나 훨씬 더 위쪽 그러니까 고위도 지역의 차가운 공기를 한반도 쪽으로 계속 불어넣고 있다. 그래서 상공에 영하 30도를 밑도는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에 계속 쏟아지면서 한반도에 큰 한파, 세밋 한파를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말이 되고요. 며칠 지나면 또 해넘이, 또 새, 해구경
구경하실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좀 중요하잖아요. 일단 일기가 좋아야지 그런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너무 춥다면 또 거기까지 가시는데 불편도 있을 것 같아요. 날씨 어떻습니까? 이번 주말 날씨는? 예, 뭐 가장 뭐 해넘이나 해돋이를 보는데 중요한 것이 이제 날씨이겠죠. 특히 이제 눈이나 비 소식, 그러니까 구름이 많이 끼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이제 새로 뜨는 해를 이제 볼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해넘이는 전국적으로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맑은 날씨가 펼쳐지고 구름도 거의 끼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올해 마지막 해넘이를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뭐 서울 쪽은 오후 5시 23분이고요. 인천은 5시 25분, 대전도 마찬가지로 5시 25분. 그래서 해넘이는 오후 5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면은 전국적으로 다 감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다만 이제 해돋이가 문제인데요. 이제 동해안 쪽으로 많이 가실 텐데 구름이 좀 많이 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일부 해안가 이제 가까운 지역들에서는 이제 구름에 가려서 보실 수 없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해돋이는 해넘이와 다르게 구름이 좀 많이 낀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역시 이제 전국적으로 큰 추위는 큰 어떤 뭐 눈이나 비 소식은 없기 때문에 구름만 많이 끼지 않는다면은 해돋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의 한파가 이제 오늘 절정이고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죠. 역시 이제 연말에도 큰 추위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침이나 저녁, 그러니까 해넘이나 해돋이 보실 시간에 큰 추위, 영하권의 추위가 있기 때문에 옷차림을 좀 따뜻하게 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당장은 좀 누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긴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추운 달을 생각해 봤을 때 보통 1월에 가장 춥다라고 하고는 하는데 요즘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요. 12월에 이렇게 추운데 내년 1월에 좀 어떻게 버티나 더 추우면 어쩌지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에 이제 올 날씨 전망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12월 달이 사실은 뭐 영하 15도에서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1월 달에는 더 추워지지 않을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사실 1월 달은 말씀해 주신 대로 1년 중에 가장 춥죠. 평균 기온이 유일하게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달이 이제 1월 달이다. 그래서 종일 영하권에 보이는 달이 많겠고, 예. 불과 이제 뭐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이죠.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이러면 하더라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17.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이 영하 14도인데 굉장히 추웠죠. 근데 이것보다도 한 3에서 5도가량 더 추운 달이 이제 1월 달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많은 내륙 지역에서 한파주의보가 아니라 최고 단계인 경보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 기상청에서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신 것처럼 평균 기온은 1월 달 내내 평균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평년보다 낮은 날이 많았습니다만 1월 달에는 온화한 날이 많겠다. 다만 예. 1월 달이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에 추운 달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큰 추위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온화한 날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제 뭐 엘니뇨 현상 때문이다라고 기상청에서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엘니뇨 해에는 한반도 북쪽보다는 남쪽에 온화한 공기가 한반도로 자주 들어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공에는 찬 공기인데 지상에서 온화한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어떤 날씨 변덕이 굉장히 심한 달. 그래서 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큰 눈이 쏟아질 때도 바로 이제 1월 달에 해당이 되겠고 예. 2월 달, 그러니까 늦겨울은 주로 지금 12월 달은 서해안에 큰 눈이 내린다면 2월 달은 또 한 가지 특징은 동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제 한계 중심이 북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2월 달은 큰 동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몇 개월 전이죠. 올여름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뭐 기상 관측 이래 뭐 가장 더운 날을 경신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네. 또 겨울은 또 그만큼 더 추워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좀 상황이 다른 거. 여름은 정말 덥고요. 또 겨울은 정말 추운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기후가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뭐 사실 생각해 보면은 올해 8월입니다. 그래서 불과 이제 4, 5개월 전에 홍천에서 41도를 기록하게 됐죠. 지금 관측사상 가장 뜨거웠던 한 해로 기록이 됐었고 경기도 광주에서는 비공식적입니다만 41.9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뭐 한 17주에서 20주 정도가 지났죠. 그러니까 12월 달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홍천에서는 영하 14.4도를 기록하게 됐고요. 비공식적입니다만 강원도에서는 영하 20도에서 영하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영하 23.8도까지 예. 떨어졌죠. 그래서 기온 차이가 불과 15주에서 한 20주 사이에 50도에서 60도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여름은 굉장히 뜨겁고 겨울은 굉장히 추운 게 맞긴 합니다만 예. 그런 차이가 점점 더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기상청에서는 이제 5개월 여름도 얘기는 하곤 합니다. 이제 곧장 우리가 보통 여름을 6, 7, 8월 예상을 하는데 예. 이제 5월 달에도 이제
주로 이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는 하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5월달이나 10월달에도 이제 여름에 들어가면서 여름 이제 5개월이고 다만 이제 그만큼 이제 가을은 짧아지면서 스쳐가고 바로 또 큰 한파, 겨울이 바로 또 온다 이렇게. 뭐 기상청에서 밝히고 했는데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구 온난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특히 이제 북극의 온도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아무래도 이상 기후를 보일 확률이 많고 그럴수록 여름은 훨씬 더 뜨거워지고 겨울은 훨씬 더 차가워지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지구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 훨씬 더 뜨거워지고 겨울은 훨씬 더 차가워지고 다만 그 평균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된다라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덥고 또 너무 차갑고 춥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여름에는 우리가 온열 질환 이야기를 한참 했었는데 이번 겨울에는 또 너무 추워서 이 추위로 인해서 질환을 겪는 분들이 벌써 100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한랭 질환자가 100명을 넘어서게 됐고요. 지금 뭐 25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초겨울에 한랭 질환자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도 7명 발생하면서 네, 지금 추위가 굉장히 지금 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예. 특히 이제 한랭 질환자는 연령이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50대, 40대 순 그래서 노인층에서 역시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최근 2013년부터 본다면 그래픽을 통해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온열 질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반도의 겨울이 계속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한랭 질환자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한랭 질환자 중에서는 저체온증 그래서 체온이 35도를 밑돌아서 생기는 저체온증이 대부분 이 한랭 질환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에 걸리면 뭐 의식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해지고 피로나 권태증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랭 질환자는 한반도에서 특히 12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1월 달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한랭 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 네, 춥고 눈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랭 질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어떻게 자기 몸을 좀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뭐 동상도 많이 걸릴 수 있고 특히 눈이 오면 낙상 사고 당하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뭘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한랭 질환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럴 때까지 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같은 경우가 겨울철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기상 현상이 다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드시 이 내가 머무는 곳의 기상특보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 출입을 하시기 전에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포털을 통해서 예. 특보 상황을 좀 잘 살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추위가 1월 달에 더 심해집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추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가급적 한파특보가 내려질 경우에는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 예.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이제 좀 체감 온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방한용품들을 충분히 챙겨서 나가시는 것도 예. 역시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온도는 한 22도 안팎 정도를 유지해 주시고 습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 공기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습도를 40에서 한 60%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겠고 한랭 질환의 대부분이 저체온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말이 뭐 어눌해진다거나 어떤 극심한 어떤 피로 아니면 의식이 저하되는 이런 증상들인데 즉시 따뜻한 곳으로 몸을 옮기고 병원으로 재빨리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건강한 겨울나기 지혜가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